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잠시 쉬었는데요. 12월 3일 그날 이후로는 도저히 영상을 만들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해놓은 2개의 영상도 공개를 미루고 이 국가반란 사태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아직 반란에 완전한 진압이 되지는 않은 것이겠지만 이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이슈로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많이 빠지면서 1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이번 주부터 주 1회씩 영상 업로드를 재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와 관련한 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처음엔 더 많은 매체를 담았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일부는 제외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매체는 물론 생략한 매체의 기사도 더보기란에서 그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공지드릴 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란을 옹호하는 댓글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심각하다 판단할 경우 경찰 민원 포털에 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는 당연한 것이고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슈였죠.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CNN은 헌법재판소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야후재팬은 실시간 속보를 포털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며 탄핵 인용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와 가디언, 프랑스의 프랑스24, 미국의 뉴요커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순간이라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87년 이후 처음 실시된 계엄령에 대해 국회에 이어 재판부도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로의 회귀를 거부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뉴요커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한국 시민 정치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뉴요커의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발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학살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한국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과거로의 회귀였다. 하지만 군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은 무장병력을 지나 계엄령을 부결시켰으며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그는 국가에 대한 범죄로 탄핵당하고 기소됐다. 이는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일보였다. 법정 내부는 조용했지만 반역 행위 낭독으로 가득했다. 절차가 끝난 직후 대통령기는 내려가고 태극기만 남겨졌다. 한국에서는 헌재의 발표 직전 윤 대통령의 해임이 민주주의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한국인들은 승리를 필요로 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죠. 마지막 언급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시민들이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향후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죠. 기다림은 길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금요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장 문영배가 지난해 12월에 혼란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발표하기 시작하자 수백만 명의 국민이 22분간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문 소장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으며 64세의 이 보수 포퓰리스트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년대 말 민주화를 이룬 이래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말이 낭독되자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그에게는 이 분열을 치유하고 무너진 제도에 대한 국내 신뢰를 복원하는 사명이 주어질 것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을 한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과 전 세계가 찬탄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한국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팬타임즈를 포함한 일본 매체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서구권 매체들과는 다소 다르게 한일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해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 외신들의 논조와는 다르게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대표적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도 민주주의에 더 심각한 시험이었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국내 정치에 집중하느라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짚는다. 이번엔 러시아와 북한의 평화 위협, 중국의 경제적 압박, 트럼프의 무역 관세 등 더 복잡한 국제 환경이 있다. 이번 결정이 한국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은 위기를 끝내지 않고 단지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열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졌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외신들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한국이 저것밖에 안 되네 라는 게 아니라 한국도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라고 괜찮을까? 라는 경각심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라 평가되는 작금의 세태에서 우리를 통해 희망을 찾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의 시간이 좀 더 빠르게 수습되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빠르게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